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로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기원전 427년에 태어나 기원전 347년에 사망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유명하며 그의 철학적 사상은 특히 이상적인 국가와 영혼의 본질에 대한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플라톤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는 국가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정의, 정치, 교육, 예술, 영혼의 본질 등에 대한 복잡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또한 그의 다른 중요한 작품으로는 국가론과 테아이테토스, 페돈 등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이상적인 형태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본질적으로 형태와 복사본으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이상적인 형태는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의 완벽한 본질이며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의 불완전한 복사본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윤리학에서도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선에 대한 개념을 중시하며 이에 기반한 공동체 생활과 개인적인 미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플라톤은 그리스 철학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인정받으며 그의 작품과 사상은 오늘날에도 철학과 정치,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였던 어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은 영혼의 목걸이다. 지혜는 생각의 최고의 친구이다. 사랑은 마음과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가장 큰 고통은 알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선한 정부의 기초는 선한 교육이다. 정에 없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영혼은 불멸하다. 지혜 없는 자는 성공할 수 없다. 명예가 지식에 의해 지배받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알라. 지성이 지배하는 곳에 공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는 각자에게 공평한 것을 주는 것이다.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 좋은 행동은 좋은 영혼에서 나온다. 지혜의 가장 큰 증거는 침묵이다. 사랑은 영혼의 날개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주장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검토한다. 현명한 사람은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서 산다. 진정한 친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무지한 자는 행복을 찾지 못한다. 첫 번째 목표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자유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나온다. 영혼의 훈련은 몸의 훈련보다 중요하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 진정한 지식은 자기 무지함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 교육은 영혼을 빛나게 하는 불이다. 말로는 배울 수 없고 체험으로 배운다. 자기 자신을 알면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 무지함의 증거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인내심은 영혼의 강인함을 나타낸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친구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올바른 사랑은 영혼을 더 크게 만든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 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시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시험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도민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태어났다. 인간의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인간의 영혼은 불사불멸이다. 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있는 지식이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들이 철학적 정신과 힘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국가도 인류도 결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철학자는 바닷속의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 버린다.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